자, 6월 3일 조기 대선을 앞두고 분주하게 돌아가는 정치권의 주요 이슈를 생생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정치인 생톡 김병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동영상이 아주 재밌습니다. 저희 재밌게 자원봉사자가 만들어준 건데, 자원봉사자고요. 네, 예. 그 어묵 먹는 거는 네. 틱톡에서 한 7만 5천 조회수가 기록이 됐더라고요. 어묵이 꼬치도 1위고 그걸 그래서 붕어. 댓글에 어느 분이 먹고 나서 이거 왜 안 했냐고 저한테 질타를 하셨어요. 네, 한 번 더 하시죠. 두 분 하면 별로 인기가 없어요. 그런가요? 네, 알겠습니다. 자, 주말인데도 굵직한 이슈가 너무 많아서요. 빠르게 또 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첫 번째는 제45주년 5.18 민주화 운동입니다. 일단은 의원님 제가 2주 만에 뵙는 것 같은데, 그죠, 네, 겹치는 2주 만에. 전에 굉장히 이제 또 바빠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또 그 사이에 맡으신 게 있으세요. 선대위 금융자본시장 위원장을 맡으셨습니다. 네. 이게 어떤 역할이신 거예요? 특히 우리 후보님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영역인데요. 우리가 제조업이 잘 발달되려면 네. 제조업이 이제 기술이 더 진보되고 규모가 커지려면 당연히 자금 공급이 원활히 돼야 돼요. 근데 은행 위주로 자금 공급을 하다 보면 은행에서 돈을 빌려가면 이자를 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주식시장, 자본시장 중심으로 기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기업 입장에서는 아주 좋죠. 왜냐 이자를 낼 필요도 없고 그거는 투자를 받는 투자를 거잖아요. 받는 거죠. 그쵸? 주주가 되기 때문에 갚을 필요, 상한의 부담도 없고 이자의 부담도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급속하게 경제 성장을 해 나가려면 은행의 지원도 물론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자본시장, 특히 주식시장이 얼마나 제 역할을 잘 하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제조업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특히 지금은 기술의 진보 속도가 엄청 빠르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M&A를 통해서 기업 규모가 엄청나게 커지고 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기술의 진보와 M&A를 잘 대응하려면 자본시장이 제대로 성숙되어 있지 않으면 제대로 기업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을 못하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면 우리나라가 글로벌 산업 경쟁력에 처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에 직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금융자본시장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또한 금융자본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소비자나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은행에서 일어나고 있는 불안전 판매, 그다음 자본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주가 조작 또는 시세 조정, 그리고 뭐 물적 분할에 있어서의 기존 주주의 어떤 소외, 뭐 다양한 이슈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잘 정립해서 자본시장의 순기능을 제고하고 금융 투자자들의 보호에도 앞장서고 두 마리 토끼를 잘 잡아 나가기 위한 정책과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거죠. 이번 대선에서 매우 중요한 네, 정책의 분야 중에 하나인 금융과 자본시장 활성화. 이재명 대표가 또 주식시장이 제일 밝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네. 두 가지 5점 포인트 목표를 네,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이재명 후보가 이제 45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한 모습도 나왔고요. 이번 5.18이 이제 앞서 오프닝에서도 얘기했지만 12.3 불법 계엄 이후에 맞는 첫 민주화 기념일이라 좀 의미가 남다르지 않나. 상당히 의미가 깊죠. 왜냐면은 5.18이 원래 5월 17일 1980년 5월 17일 비상계엄 확대에 저항하는 깨어있는 광주 시민의 저항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우리가 오늘 맞는 5.18은 12.3 비상계엄을 극복한 국민의 어떤 승리를 앞두고 있는 기념식입니다. 다시 네. 말해서 80년 5월은 저항을 통해서 일정 정도 우리가 민주화 운동을 했지만 결과를 보지 못했어요. 결국에 전두환 정권을 몰아내지 못하고 전두환 독재가 지속된 거고요. 요번에 이제 맞이하는 5.18은 12.3 비상계엄에 전 국민이 나서서 결국 윤석열 파면을 이끌어내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드디어 6월 3일 대선을 앞둔 우리 광주 민주화 그렇죠. 운동 기념식이에요. 네네. 그래서 이제는 80년 광주 민주화 운동 때는 우리가 승리를 못했는데 이번엔 6.3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민주정부를 수립하면 비상계엄을 극복하고 이긴 최초의 승리가 되는 것이고 오늘 이 기념식은 그 승리를 하겠다는
다짐과 결의를 다지는 아주 그렇군요. 엄청난 의미의 기념식이라고 봐요. 그래서 아마 김문수가 참석 안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제가 지금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5.18 이 기념식에 이재명, 이준석 후보는 있었는데 김문수 후보는 없었어요. 김문수 후보가 사실은 5월 14일에 이 이슈가 있었는데 정호영 그 5.18 광주 민주화 항쟁 때 시민들을 이제 진압하는 그래서 이제 무차별하게 공격하는 그 대장격인 그죠? 두목급이죠. 네, 네. 국방부 장관 전 국방부 장관이잖아요. 그렇죠? 이분을 무슨 고문으로 영입을 영입을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굉장히 이슈가 됐었는데 쉽게 얘기해서 김문수는 비상계엄으로부터 자유스럽지 않은 사람이죠. 네. 예, 그러니까 12.12 쿠데타에 이은 5.17 비상계엄 확대와 최근에 일어난 12.3 비상계엄 둘 다 모두 자유스럽지 못한 사람이 바로 김문수인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얼굴 들고 그 현장에 참석하기가 어렵지 않았을까. 또 참석한다 그러면 많은 시민들의 저항이 불을 보듯 뻔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 분위기를 이겨내기가 쉽지 않았을 거라고 본인 스스로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만큼 아직도 12.3 비상계엄과 내란에 대해서 확실한 반성과 사죄 그리고 윤석열과의 선긋기를 제대로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형식적으로 뭐 사과한다 그러고 탄핵에 대해서는 아직도 완전히 그 입장을 계속 탄핵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고 네. 비상계엄에 대해서도 사과한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 진정성이 거의 없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리고 윤석열도 뭐 어제 탈당을 했지만 왜 탈당했는지 아무런 얘기가 없어요. 그냥 그러고 나서 김문수 후보를 도와달라, 뭐 정권 연장시켜달라. 네. 자기가 일으킨 내란 12.3 소개가 비상계엄과 내란에 대해서는 한마디 반성과 사죄가 없고 없습니다. 예. 그게 무슨 탈당문이에요. 그러니까 김문수라는 이 인물 자체가 비상계엄과 내란에 대해서 절대 자유스럽지 못하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도 광주민주화 운동의 성지인 그곳에 갈 수가 없었다는 생각을 하고요. 또 역사 의식이 이제 좀 저급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서 돌을 맞더라도 그렇죠. 광주 정신을 기려야 되는 게 그래도 명색이 대권 후보의 자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그 전날 이제 얼굴 비추고 당일은 안 가고. 그리고 사실은 광주 민주화 운동은 국가 기념일이에요. 국가 기념일입니다. 이게 네. 어느 진영과 어느 정당에서 주장하는 세레모니가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라는 대한민국이 국가적으로 이날을 민주화 운동의 상징으로 기리는 네. 그런 날이거든요. 네. 그러면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가서 광주 80년의 비상계엄도 사죄를 하고 12.3 비상계엄과 내란과 탄핵에 대해서도 사죄를 하는 것이 제대로 된 보수당의 대권 후보인데 그럴 자세도 안 돼 있고 네. 그럴 용기도 없고 역사 의식도 부재하다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어제 이제 의원님 말씀 들으니까 생각이 나는 게 그 묘지 가서 국립묘지 가서 울 게 아니라 사실 사죄의 당연한 표현부터 거죠. 해야 되는 건데 네. 그러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의원님 오늘 SNS를 보니까 사진 한 장을 올리셨는데 네. 국민의힘 의원과 지금 나가고 있네요. 네. 예, 그렇죠.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광주를 참배한 사진인데 네, 네. 잠시였지만 의미 있는 자리였다. 이렇게 네. 말씀을 하셨어요. 저기 이제 왼쪽에 있는 의원이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고요. 오른쪽이 네. 정운천 의원인데 저게 이제 2019년쯤 될 겁니다. 2021년 21년 잠깐만 21년입니다. 예. 한겨레 신문 이제 네, 일면 사진인데요. 일면이었다고. 그때 이제 광주 민주화 단체 중에서 몇 단체가 공법 단체로 인정이 안 됐을 시기예요. 그래서 광주 민주화 유족회에서 제가 이제 정무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었는데 국가보훈처가 정무위원회 속한 기관입니다. 네. 그래서 광주 민주화 운동 관련 단체가 저한테 와서 공법 단체로 인정해달라. 인정해달라. 그리고 광주 민주화 운동 관련된 유족들이 죽었을 때 배우자와 자녀에게도 회원의 자격을 유지하게 해달라는 민원이 들어왔어요. 근데 그 민원을 갖고 성일종 의원이 그 당시 간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성일종 의원하고 협의를 잘 해서 요즘에 성일종 의원이 약간 극우화되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좀 괜찮았어요. 네. 그래서 합의가 잘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여야 의원이 같이 광주에 내려가서 합동 참배를 했던 사진인데 이게 상당히 귀한 장면이었나 봐요. 그 당시 취재를 했던 한겨레 기자가 이걸 찍어서 그때 일면에 사진을 게재했던 그 생각이 나서 오늘 제가 페북에다가 네. 그 사진을 올렸습니다. 상당히 의미 있는 장면입니다. 의미 있는 장면이네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잠시나마 하고 썼잖아요. 그 이후로는 또 여야 관계가 좋지 않아서 네. 서로가 역사가 한쪽은 너무나 막 극우화돼 갖고 있어서 이런 장면이 연출 안 되고 있는데 좀 안타깝고 나름대로 의미 있는 어정 활동 중에 한 장면이다. 국민이 바라는 모습은 이런 모습일 네. 것이다. 네. 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자, 이재명 후보의 선거 유세 일정을 좀 한번 돌아볼 텐데요. 호남을 며칠 동안 방문을 하셨어요. 그 호남에서 호남은 텃밭이 아니다. 살아있는 죽비다. 그러면서 텃밭이란 얘기를 하지 말라는 금지령을 말씀하셨습니다. 민주당은 호남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죽비라는 생각을 국회의원들이 많이 해요. 왜냐하면 호남이 가장 재선되기가 어려운 지역이 호남입니다. 다선 의원들이 거의 없어요. 네. 대부분이 초선 의원입니다. 특히 전남 광주는 그렇습니다. 전북은 좀 다선 의원들이 있는데 전남 광주의 다선 의원은 이계호 의원 말고 거의 없습니다. 네. 그리고 재선 의원도 민영배, 주철현, 박지원 의원은 이제 워낙 다른 케이스고 몇 명 없는데 그걸 뭐냐면은 그만큼 민주 의식이 투철하고 맞아요. 항상 감시를 아주 두름부릅뜨고 하고 있는 거죠. 제대로 시대에 맞게끔 행동을 하는지 국민의힘에 맞서서 비타협적으로 제대로 싸우고 있는지 그리고 광주 전남의 지역 발전을 위해서 좋은 정책을 제대로 발굴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죽비가 이제 뭐 한눈 팔거나 잠자거나 자세가 삐딱하면 때리는 거잖아요. 네. 착착 때리는 역할을 네. 하는 게 바로 소리도 크죠. 광주하고 이 넓은 이런 대나무강이니까 네. 광주 전남의 모습입니다. 그거를 우리 이재명 후보가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단어를 사용해서 적절한 의미를 갖는 멋진 워딩을 저는 했다라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호남에 기대는 정치가 아니라 호남도 함께 우리가 아우르면서 호남의 그 수준 높은 민주 정치의 개념을 우리 민주당 국회의원이나 선출직들이 제대로 담아서 더 나은 민주주의를 해야겠다. 그것이 바로 호남의 뜻이라는 거죠. 네. 그냥 민주당 그러면 표를 주는 그런 관계가 이제 절대 아니다. 네. 오히려 민주당이 나태하고 민주당이 게으르고 민주당이 횡보할 때 제대로 때려서 채찍질 해주시는 올바른 길로 갈 수 지역이다. 있게끔 리드하는 스님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어제 말씀 중에서 제가 와닿았던 게 군수 보궐선거에서 졌다. 그 얘기를 되게 담백하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갔는데도 졌다. 그게 바로 호남의 위대함이다. 이렇게 그렇죠. 설명하시더라고요. 그게 네. 되게 공감이 갔습니다. 정말. 맞습니다. 네. 5.18 민주화 운동 기념식 이야기 좀 더 이어가 볼 텐데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김문수 후보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어떤 여파였냐면 정호영 전 국방부 장관, 그러니까 5.18 민주화 운동 당시에 광주 시민들을 매우 무자비하게 학살했던 장본인 중에 한 명, 이 사람을 고문으로 영입한 그 여파 때문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정말 저는 김문수 후보의 역사관이나 그다음에 시대를 바라보는 철학의 저급함을 그 한 장면으로 정호영 전 장관을 영입한 것 그것만으로도 다 모든 걸 드러내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사실은 전 국민이 비상경과 내란에 분노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또 정호영이라는 이름을 떠올려 갖고 열받게 하는 거 아니에요. 도대체 대통령 후보 맞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군인을 동원해서 정치를 하는 거 그 자체는 거부감이 국민들한테 쌓여 있는 거고 네. 헌법재판소에서도 판결문이 그게 나오잖아요. 병력을 동원해서 정치하는 것은 안 된다. 네. 민주당에서 조금이라도 뭐 잘못한 건 있지만 그래도 병력을 동원해서 정치를 개입하고 정치를 해서 안 된다가 헌법재판소의 판결문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그래도 제2당의 대통령 후보면 헌법재판소의 판결문도 한번 읽어봐야 되는 거고 그 본인이 또 광주에 간 거 아니겠어요? 광주 가기 하루 전인가? 정호영 광주 학살의 장본인 중에 한 명인 정호영을 임명해서 광주 사람들한테 부활을 일으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놓고 또 가서 고개는 숙여요.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맞아요. 장면들이 계속 연출하면서 말로만 그렇게 하는 거 그러니까요. 아니겠어요? 예, 예. 그리고 공약은 광주 민주화 정신을 전문에 뭐 반영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본인은 기념식 가서 기념사도 하지도 않고 이조 장관이 대신 갔는데 이조 장관의 그 기념사에도 광주 민주화 운동을 대한민국 헌법 개정할 때 전문에 넣겠다는 얘기를 안 해요. 그래놓고 대선 공약 발표문에는 또 살짝 넣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정말 진정성 없고 역사 의식이 저급하고 실천할 만한 용기도 없고 그런 모습들이 그대로 노출된 것이 최근 정호영 전 장관의 임명과 광주 민주화 기념식 불참 네. 이런 것들로 이어지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이 방금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일단 김문수 후보가 계엄에 대한 사과도 없었고, 그다음에 이를 방지하고자 하는 재발 방지 약속도 전혀 없는 상태에서 묘지 가서 박광현 열사 묘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뭐 이런 앞뒤가 맞지 않는 행동들을 하는 것이 그걸 아마 국민들의- 광주 시민들과 국민들이 다 알고 있을 그러니까요. 거예요. 네, 본인은 뭐 이렇게 쇼잉하는 것이 네. 퍼포먼스 하는 게 네. 나름대로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민주의식이 투철한 광주 시민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봤을 때 역시 국민의힘의 한계는 여기까지구나 라는 국민의힘 한계. 생각을 저는 하리라고 봅니다. 네. 이 정부의 또 한 명의 그 내란 혐의 옹호자 중에 한 명이죠.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광주 시민들의 항의를 받아서 또 기념식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 정부의 주요 인사들 모두가 사실 내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이고 그런 가운데 기념식은 참석하겠다고 가는 모습도 그렇고 그렇죠? 가지 않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광주 민주운동의 기념식에 가려고 하면 광주 민주화 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새기고 네. 그에 반하거나 어긋난 본인의 말과 행동이 있으면 깔끔하게 사죄하고 스스로 성찰하고 앞으로 안 하겠다는 다짐을 하고 그리고 광주 민주화 망월동을 참배하는 것이 그게 책임지는 정치인의 맞습니다. 자세죠. 예. 그런 책임 의식 없이 표만 구걸하기 위해서 망월동을 참배하고 광주를 방문한다는 것은 그리고 지난번에 봤지 않습니까? 한덕수 총리 나도 호남 사람이야.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아니, 호남 사람이면 다 표를 주나요? 호남의 진짜, 네. 정신이 있어야 되는 거고 네. 광주 민주화 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예. 본인이 깨우치고 나서 광주 민주화 운동 현장에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망월동 참배도 하고 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항상 몇 해를 걸러서 광주 민주화 운동을 폄하하는 발언들이 꾸준히 나온 게 국민의힘 국회의원 맞아요. 또는 그 주변의 인물들이에요. 네네네. 그것이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참 안타까운 거죠. 이렇게 비상경을 최근에 경험하고 내란까지 경험했는데 아직도 이 부분에 대한 정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국민의힘 아닌가. 그래서 알겠습니다. 정말 극우화의 길을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이다 이렇게 네. 표현을 해주셨는데 좀 변화가 있었으면 하는 마음을 국민의힘에 대한 국민들이 호소가 기대를 해도 있죠. 잘 안 될 것 같아요. 네, 그 국민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고 있다라는 느낌도 드네요. 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는데요. 이재명 개헌안 띄었다입니다. 자, 오늘 오전에 이재명 후보가 SNS에 개헌에 대한 입장 그리고 구체적인 청사진을 내놨습니다. 전체적인 방향성, 그러니까 뭐 4년 연임제라든지 국무총리를 국회에서 추천하는 방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어떻게 보셨는지. 87년 6월 항쟁의 산물로서 직선제 개헌 대통령 5년 단임제가 만들어진 거 아니겠어요? 네. 지금으로부터 38년 전이죠. 예. 세상은 엄청나게 빨리 변하고 있는데 38년 전의 헌법을 계속 가져간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제 개헌 논의의 속도를 안 낸 것은 자칫 개헌 논의에 집중하다 보면 내란 종식에 잘못된 길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내란 종식에 힘을 모아야 되는데 네. 개헌 논의에 힘을 쏟다 보면
이거 갖고 찬반 논의를 하다 보면 내란 종식이라는 초점이 흐려지는 거죠. 예. 그래서 개헌론을 좀 미루자고 했던 거고요. 이재명 대표께서도 후보께서도 지난 3년 전에도 대선 이런 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랬었죠. 네. 네. 그래서 개헌론에 소극적이거나 개헌을 안 하겠다는 입장이 전혀 아니에요. 네네. 개헌을 하는데 네. 내란 종식 시켜놓고 그리고 제대로 한번 해보자라는 네.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제 여야 후보가 결정이 됐고 예. 개헌 논의로 인해서 내란 종식의 이슈나 대통령 선거가 흐트릴 가능성은 없을 거라고 이제 판단을 하신 거죠. 예, 했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책임 있는 대통령 후보라 그러면은 87년 6월 항쟁의 산물이지만 네. 낡았잖아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대통령을 중심으로 권한이 너무 강화돼 있다라는 네. 비판을 많이 받아온 거죠. 그래서 이번 개헌안의 핵심은 대통령의 책임 정치를 강화하고 권한을 분산하자. 이게 이제 핵심인 거죠. 대통령의 책임 정치를 강화하고 권한을 권한을 분산시키자. 네. 제가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왜 오늘 예. 이 개헌안에 대한 이슈를 띄우셨나? 예, 의미가 있지 않나? 물론 이제 5.18 헌법에 5.18 정신을 전문. 수록하겠다, 전문을 수록하겠다 이 이야기도 하고 싶으셨던 것 같고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궁금해요. 뭐 아주 정확하게 설명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16일 남았나요? 16일 남았습니다. 예, 16일 남았거든요. 오늘부터 방송 토론이 진행됩니다. 네. 네, 그랬을 때에 분명히 그럴 거예요. 개헌을 왜 안 하냐? 소극적이다. 그런 공격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방송 토론이 시작되는 오늘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또 헌법 전문에다가 네.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의 정신을 넣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모든 걸 봤을 때 아까 말한 내란 종식이라는 대우 단결이 흐트러질 가능성이 이제는 적다라는 문제. 그리고 헌법 전문에 5.18 광주 민주화 정신을 반드시 삽입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도 적극적으로 개헌 논의를 개헌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논의를 리드해 나갈 자신이 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은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을 그리고 미래 불확실성을 제어할 책임이 있는 거거든요. 네. 개헌에 관련된 여러 가지 설왕설래 주의 주장들이 많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본인의 고민의 축적의 결과물을 오늘 내놓은 거죠. 그래서 책임 있는 정치를 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봅니다. 책임 있는 정치를 하는 과정이다. 5.18 민주화 운동의 헌법 전문 수록도 말씀을 하셨고 제주 4.3 사건 유족을 위한 의료복지를 확충하겠다 이런 내용이 담긴 공약도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어제 발표를 했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이제 국민의힘이 나도 지금 어제 국민의힘이 발표한 그러다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공약을 발표했는데 오늘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 씨도 지난 대선에서 5.18 민주화 운동 관련해서 정신을 헌법 전문에 실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역시 지켜지지 않았고 제주 4.3 역시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또 이야기를 하는 거는 진정성이 없다고 볼 수밖에 없지 않나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기념식 갔어야죠. 네. 김문수 후보가. 그래서 본인의 입으로 사실 스피커의 힘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누가 얘기하느냐. 네. 당에서 그냥 공약 발표로는 하면서 본인은 빠지는 거죠. 그리고 얘기도 안 하고. 그리고 정부를 대표해서 간 이주호 장관도 권한대행이죠. 네. 그분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고 퇴장을 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국민들이 봤을 때 과연 국민의힘은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겠다는 것에 대해 진정성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그거는 표를 구걸하기 위한 립 서비스에 불과하다.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쵸. 그리고 자기가 어떤 돌팔매를 맞더라도 대선을 앞두고 5.18 민주화 운동을 기념하는 그 장소에 대권 후보가 안 간다? 그런 광주 민주화 운동 정신을 망각하거나 광주 시민들을 무시하거나 안 그러면 본인의 저급한 역사의식 그거 말고는 아무것도 아니지 않겠습니까? 네. 돌을 맞더라도 갔었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 이재명 후보가 이 개헌 이야기를 하시면서 2026년 지방선거 내지는 2028년 국회의원 총선에서 예. 이 관련한 국민투표를 실시하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제 시간적인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 1년 내지는 3, 4년 안에 이 관련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겠느냐. 내용은 상당히 풍부하게 축적돼 있습니다.
제가 이제 2016년도부터 초선 의원을 하고 재선까지 했는데 그때도 개헌 논의가 활발히 됐고요. 예. 국회의장실에서도 자료가 많이 있고 각 당에서도 자료가 많이 있습니다. 결과는 뭐냐면은 대안들은 다 나와 있는데 어떤 지향점을 갖고 어떤 제도를 선택하느냐라는 결단과 용기만 남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이재명 후보가 오늘 5.18 당일에 이런 입장을 발표했기 때문에 상당히 속도감 있게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네. 시간이 부족해서 논의가 안 된다. 그거는 실질적으로는 충분히 논의는 숙성된 내용들이 많이 있다. 이미. 예. 그래서 어떤 목표를 갖고 어떤 선택지를 뽑아내는 결단과 용기가 중요한 것이지. 그러니까 정치적 어떤 결정 이런 게 중요한 것이지. 개헌안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 내용들과 다양한 안들이 국회의원실과 각 당과 국회의장실에 충분히 그 내용들이 담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다만 합의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죠. 네네. 다양한 옵션들이 있는데 여야나 제 정파가 합의를 해야 되잖아요. 그 합의는 이제 별개의 문제고 내용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용기와 결단의 문제다. 용기와 결단의 문제다. 오늘 이제 그 당선이 거의 이제 확실시 될 수도 있는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후보가 개헌에 대한 이야기를 띄웠고 또 상대당에서 그 개헌을 받아서 본인은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의 개헌안에 대해서는 나치식 영구집권 음모의 서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약간 묻지마식 비판을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누가 무슨 말을 했다고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네. 개헌을 하자라고 계속 주장을 했던 사람이 국민의힘이나 그랬었는데 네. 저도 뭐 왜 그러니까 논리 전개를 좀 이해를 못 하겠어요. 뭐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지. 네네. 예, 그래서 그거는 뭐 있을 수 없는 그런 거는 아마 그런 주장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뭐냐면은 지금 우리 국회가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170석이고 야 전체 합치면 한 190석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국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그런 게 좀 들어가 있는 거죠. 예. 다시 말해서 다수석인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 입법권을 활용해서 입법 독재를 하려는 것에 도움을 주는 개헌안 아니냐. 네. 아마 그런 비판일 수 있다고 네. 제가 추측을 해보는데요. 그야말로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죠. 국민의힘이 그동안에 쭉 제출한 안을 보면 다 국회 권한 강합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될 것 같으니까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될 것 같으니까 마치 국회 권한 강화가 뭐 입법 독주, 뭐 나치식 뭐 이런 거로 비판을 하는데 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대부분의 모든 헌법학자들이 대통령의 권한을 일부 축소하고 오히려 국회 권한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대통령 중심제를 유지하더라도 대한민국의 앞으로 나갈 길이다라는 부분에 네.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사실 뭐 국민의힘이 자기가 소수당 되는 게 결국 영남과 TK, PK에 의존하기 때문에 저렇게 소수당이 된 거 아니겠어요? 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전국 정당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를 노력해야지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다수석이라 그래갖고 국회 권한을 조금 강화하는 것을 나치식 입법 독재라고 비판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일단 묻지마식 비판이 맞았던 걸로. 엉망이죠. 네, 엉망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과거에 무슨 얘기를 하고 무슨 주장을 하고 어떤 법을 냈는지 전혀 생각들이 없는 정당으로 네. 전락해 버렸습니다. 일단 개헌은 많은 국민들이 바라는 일이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이제 이야기를 꺼낸 이재명 후보의 그 청사진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또 화답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뢰가 가는 거죠. 예, 그리고 예. 미래 예측이 가능하고 네. 안정감을 주고 네. 그리고 국민들의 목소리를 담아서 정책과 대안을 만들어내는 그런 모습들을 국민에게 보여주는 과정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치인 생토 김병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이어서 정치하는 언니들 바로 찾아뵙겠습니다. 뉴스토마토가 12.3 내란을 막아낸 시민영웅 1000명 찾기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내란을 막고 탄핵 소추를 이뤄낸 시민영웅 1000명을 찾아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로 기록하고 시상의 본보기로 삼음으로써 민주주의를 더 널리 확산하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이 과정에 직접 참여했거나 참여자를 추천해 주실 분들은 우측 제보하기 QR코드나 아래 메일로 추천 및 제보해 주세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뉴스토마토와 함께해 주실 분들을 기다립니다.